오늘 만두 이야기는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철야노동자 12-96호에서 우리들의 권익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투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죠. 이에 대해서 동료들 중에는 임단협 때도 투쟁하기 어려운데 되겠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투쟁은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과제가 아니에요. 2012년 만두지부에 대한 직장 폐쇄 후에 투쟁보다 실리를 내세우면서 만두노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앞세우면 고용도 담보되고 복지, 권익도 확보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2016년, 2020년 희망퇴직이 대대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사측이 다수 노조인 만두노조와 협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투쟁을 지은 실리는 빛 좋은 개설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죠. 노동조합이 걸어갈 길은 결국 투쟁입니다. 투쟁을 통한 권익 확보라는 길 이외에 지름길은 없죠. 노조가 세 개라서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만두노조가 각오한다면 다른 노조가 못할 리 없습니다. 다른 노조가 나 몰라라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누구를 향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단협 때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만두노조와 사측 교섭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두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제한된 권한이죠. 사측 대표로 나오는 사람은 과거에는 정몽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넜다고 봐야 합니다. 투기자본과 오상수 사장 체제에서 오상수 사장이 부여된 자율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진단입니다. 정몽원 회장 체제에서 감히 누가 이 회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겠냐 이거죠. 과거에 오상수 사장 체제에서는 노사 담당자가 가서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빠른 소리하는 측근을 찾아볼 수 없듯 똑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투쟁도 안 하고 오래 지나면 잊혀지는 법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오직 실천이죠. 닥쳐서 싸우려고 하면 우왕좌왕합니다.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해야 사측도 긴장해야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전국 노동자 대회 얘기입니다.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이 초청한 시민 추모대에 참석하지 않고 성동구 영암교회를 찾아서 추모사를 발표했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찾아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추모사라니 과연 이것이 나라고 대통령인지 의문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죠. 이 내가 하면 로맨스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뉴스타파와 세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에 들어간 거 모두 아실 겁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검찰청은 먹칠로 가리고 공개를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방해를 했는데 결국 뉴스타파는 이를 판독했죠. 그랬더니 가관입니다.
검찰이 먹칠로 가리려 한 것은 수사 기밀이 아니라 검사들의 주머니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용돈이나 경력금, 포상금으로 사용하면서 노동조합이 조합비 회계 공시하라고 큰 소리칩니다. 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죠.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 조합비는 세금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달랑 연말정산 때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 회계를 공시하라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동호회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상 자기들의 특수활동비 공개하려 했더니 먹칠로 가리고 공개한 검찰이죠. 이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대표적인 정권입니다. 부자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환상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경제도 이미 고성장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제 저성장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기업 감세, 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약 60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금이 부족하게 되면 쓰여야 할 곳에 못 쓰겠죠. 그래서 지출 축소가 고스란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한테 집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학기술로 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도달했다는 우리나라의 이 과학기술 미래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대폭 줄었다고 하죠. 근로시간과 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 추진 등 산적한 문제는 더욱 노동자 서민을 괴롭힙니다.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칩시다. 이상입니다.